제5 주제입니다. 이제 초중등 끝났고 대학생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중심으로 우리 신명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선임 전무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신명인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 목소리 소리가 괜찮아요? 조금 이상해요. 말씀을,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네. 네, 제가 오늘.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ESG와 평생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SG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굉장히密接하게 연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가 지금 굉장히 대두되는 것은 이것이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 국가 등의 선임 전문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시 죄송합니다. 오전에 아까 저희 그 리허설 하셨을 때처럼 소리가 깨끗하게 좀 안 들어오고 좀 끊겨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어폰을 좀 끼실 수가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네. 예. 말씀 한 번만. 지금 어떠신가요? 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ESG가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ESG가 지금 대두되는 것은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 국가 등 경영 원칙으로 대두된다는 점이 좀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ESG와 평생교육에 대한 관련성을 고민해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경영 원칙과 접목하고 정책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자체가 또 그것을 잘하는 것이 결국은 ESG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중에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조문입니다. 많은 평생교육 관련되는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격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학교 교육을 제외한 학교 보안교육이나 성인문예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조직적인 교육 활동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학교의 종교교육 과정을 제외한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에서 역량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학습 활동으로 이 개념 정의가 다시 내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는 이런 개념을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추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민 통합에 있어서 교육 평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 평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근거리 배움터 확충이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시공간적 차원의 학습의 접근성 강화, 그리고 나의 지역에서 교육 환경이나 교강사의 질 등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그리고 보안교육, 예를 들면 학력 보안교육,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편적이고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엔 제도나 다양한 정책 사업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 등과 같은 대한고등교육 제도나 K묵, 무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평상학습 포털인 넓음을 통한 무료 강좌 제공, 그리고 학습비 지원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 보완조 사업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학습 후자재 내지는 휴직제 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해해도 평생교육에서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에서의 어떤 동등한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국가 무형제나 자격증 등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그런 학점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평생학습 계좌제에서도 평가인정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 도구를 통해서 초등학력 단계를 인정하고 또 중등 학력도 시간이나 과목별로 인정하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비형식 학습도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프랑스에서 직업 경력이나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통해서 대학 입학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력을 인정하거나 또 이제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학습 경험 인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 진달 체계는 다음에서 같이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 차원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를 주관하는 곳, 그리고 이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강력단위,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는 기초단위 평생교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전달 체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국가는 평생학습 도시 지정 지원에만 사실은 관여를 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지정 운영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이나 시청, 군수, 구청장이 평생학습관, 그리고 이제 시청, 군수, 구청장은 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계가 생각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이 지금 행해질 그런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은 6대 영역을 아까 전에 제가 정의해서도 말씀드렸듯이 6대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 6가지를 보면 사실 평생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그런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얼추 11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올해 국회 본회의 심의가 가결되면서 더 다양한 기능들 이제는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기능이나 또 ESG 측면에서 국내 평생교육관 단체 간의 연계나 협력체제 구축, 또 시도진흥원 간의 지원이나 협력체제 구축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ESG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평생 교육을 봤을 때 사실은 ESG는 모든 부분에 제가 이제 노랗게 이렇게 색칠해 놨지만 모든 부분이 평생 교육과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은 특히 4번과 11번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실제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의 경영 원칙으로 ESG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평생교육 정책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 평등과 포용, 시민 참여 등등의 어떤 이념이 구체화되고 또 모든 이별 양질의 교육, 또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이런 측면에서도 ESG와 평생교육이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평생 교육을 봤을 때는 특히 목표 4번과 11번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데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성인 문해교육사업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해력뿐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 관련된 어떤 문해력을 제고하고 또 환경 학습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권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K무비나 늘배움 학점은 이제 독학하게 된 매치업, 대학의 평생교육 채택 지원 사업을 통해서 평생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목표 사례를 아주 잘 실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K무크는 지금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원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늘배움은 이 또한 다양한 그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늘배움은 17개 시도 다모아 평생학습 포털 사업을 예전에 실시했었고요. 각 지역에 있어서 어떤 평생교육 정보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선 강좌를 받아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평생학습 포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학점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전문 학사나 학사를 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그런 학점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고요. 독학학위제도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도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1년에 4번 시험이 치루어지는데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문 학사는 없고요.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4차 산업 분야에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이나 구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굉장히 산업 맞춤 단계 직무 인증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핵심 직무를 발굴하고 직무 능력 인증 평가 방법이나 내용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강좌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다시 직업 능력 인증 평가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현장성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학의 어떤 체제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뭐 학과나 학부, 단과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성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은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비를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11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이 부분하고 아주 잘 접목되는데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그런 사업을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참여율이 2021년도에 30.7%로 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 40% 평생학습 참여율이 나타나면서 우리도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졌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25세 이상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평생학습이 더욱더 많이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숫자로 보는 우리 평생학습 정책 성과로 봤을 때 정말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졌고, 특히 K목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15년에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255만 건 수강 신청 건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100만이 넘었습니다. 학위 취득자 수가. 그래서 대안적인 고등교육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성인 문해 교육에 있어서 수혜자가 56만 3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제 할 일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 부분은 이제 캡처를 떠서 넣었는데요. 또 상세한 내용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ESG와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평생학습 도시 측면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도시에서 사실은 지역 평생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더욱더 제공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ESG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소외계층, 더 잘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평생학습 도시에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민교육 측면에서도 많은 체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평상습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습도시는 뭐 정의를 내리자면 지역 내 자원을 일단은 활용합니다.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주민들 스스로도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서 개인과 지역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능력 형성을 촉진시키는 지역단위 학습 지원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경기도 강릉시나 대전 유성구, 뭐 진안군 이렇게 이제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9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상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전체 기초지자체의 86.2%가 평상학습도시로 이렇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평상학습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다시 재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학습도시를 통해서 또 유네스코에서 모두를 위한 평상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평상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우수 사례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평상학습 도시나 그리고 글로벌 평상학습 네트워크 우수 사례를 종합적으로 짧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평등과 포용,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이 세 가지 지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주재했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사회 갈등이 보수 집단, 진보 집단 간의 갈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개발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도 이제 컸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이 어떤 기여 가능성, 갈등 해결의 기여 가능성을 봤을 때는 개발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가장 인식도가 높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이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있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천군에서는 사실은 그 환경문해력을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쓰레기 소각 현장이나 분리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가서 직접 함께 공부하고 뭐 안내문도 굉장히 작고 이런 것들을 나누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동영상도 보고 직접 1대1 이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머그컵 만들기를 통해서 이런 사용 지향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소각장이 없는 마을이 많이 이제 발생하여서 궁극적으로 이웃 지역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 굉장히 유효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공무원들 왔을 때도 거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런 일은 나중에는 이런 교육을 또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말기금을 이제 말기금이 조성된 걸 굉장히 또 이제 주요한 효과라고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폐기물 통합 수거해서 판매물 수익을 창출하는 걸 통해서 이거를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효과로 창출되었고 이것이 어떤 사업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환경학습권을 인식하고 이것들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양성한다던가 다양한 그 학습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이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양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에 ESG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렇게 이제 처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먼저 그리고 평생교육 활동가 중심으로 환경 캠페인을 벌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그걸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평생교육 참여자들이 먼저 무빨대, 무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또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해서 시민대학을 구축하고 그리고 ESG 경영관리과 또 하나의 과로 구축하여서 실제적으로 ESG에 대한
어떤 자격화도 이제 주도했던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시는 사실 평생학습도시 지정되기 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아주 굉장히 평생학습에 활발히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다양한 운영학과를 만들고 담당 부서를 배치한 것이 굉장히 또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교육 과만 중심이 되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학과면 기후에너지센터에서 이렇게 그 담당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과 포용에 있어서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제 비대면 시기 때 뭐 우편이나 전화나 뭐 이런 것으로 줌으로 이렇게 평생학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요. 상주시는 방구석 평생학습 TV라고 시민 포용 홈러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보건소에 뭐 시외버스 터미널에 상시로 이거를 노출시키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CF 영상이나 아니면 시청 인증샷 이런 것들 중에서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구축이 또 포용과 평등과 포용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하지 않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정하지만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우수 사례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서 참여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여러 가지 장애인 평생학습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직접 배움 한 끼 배달 강좌를 운영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과제로 하고 또 만족도 조사나 그리고 장애인 학습 도시들이 성과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강원동해시, 영월군의 어떤 그런 연계 체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원도 평생교육원에 있어서는 협의회나 뭐 연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동해시, 영월군이 좀 더 동해시를 지원하고 협력책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세계 시민교육을 이끌어 나갔다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나 이런 기관과 클래스를 구축하면서 교육 기부를 받았다는 점, 이런 점도 자원을 잘 활용하였던 그런 기관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뭐 함께 그림 연구소나 뭐 글로벌 시민학교 이런 것들을 지역의 대학과 함께 이끌어 나갔다는 점이 지역 자원 연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 측면에서 세계 시민 교육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 활동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설문조사 각 기관들의 설문조사하고 부사업 활동 사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어떤 그 구의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지역이고요.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시티랩 시민들을 위한 시리즈, 세계 시민교육 시리즈도 만들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수한 사례로 경기도 부천시를 조금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시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부분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교육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SG와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기반으로 국가평생교육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이 부분을 고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휴가제나 휴직제, 학습 경험 인정제, 그리고 노인교육을 대학에 어떻게 이제 심을 것인지, 평생학습 원패스,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고려 앞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이나 학습자, 관계자 인권을 또 더욱더 신경 써야 되고 복지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공헌 영역에도 발굴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투명하고 경영을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뭐 노조를 많이 이제 설립되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의 협력이 지금 TF 형태로 지금 구축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내실화되고 이게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고 동료 기관으로서 더욱더 이런 부분이 내실화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지금 지역의 어떤 ESG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건설주의는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대학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학은 교육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도시 중심으로 건설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실천 사례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지역에 맞게 특수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우수 사례로 발굴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빨리 했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신명원 선임 전문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교육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것과 연계된 ES 영역에서의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ESG와 평생학습도시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형별로 실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는 점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